딸이 준 접종권 하나로 떠난 여행. 강릉역에서 만난 인생의 반전. 딸의 전화 한 통. 저는 최기호입니다. 올해 67세죠. 시청에서 35년간 일하다 퇴직한 지도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퍼진다는 소식이 연일 나오더라고요. 화면 속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딸 이름이 떴습니다. 미영이가 전화를 거는 건 보통 주말인데 평일 저녁에 연락하는 게 조금 의외였죠. 아빠 안녕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응, 미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뉴스 보셨죠?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대요. 특히 어르신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백신 접종 예약해놨어요. 새로 나온 백신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래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아빠, 저 때문에라도 꼭 맞으세요. 혹시라도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떡해요? 딸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외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알겠다. 언제 가면 되는 거야? 내일 오후 2시에 예약해놨어요. 집 근처 김내과의원이요. 아빠가 가끔 가시던 곳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더라고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때문에라도 꼭 맞으라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 내가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차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1시 30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김내과 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처에 갔더니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백신 접종 예약을 해뒀는데요. 최기호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예약이 내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딸이 오늘 이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예약은 분명 내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예약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에 민망했어요. 집에 가서 딸에게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목도 칼칼하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기엔 몸이 축축하고 그렇다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기도 애매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됐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도 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같은 상황이라니요. 백신 접종 예약이요. 저도 오늘 이시로 알고 왔는데 내일이래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만 헷갈린 게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저도 딸이 예약해줬다고 해서 왔는데 말입니다. 여성분이 벤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찬바람 맞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목소리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의료계 일을 하셨나요? 네, 간호사였어요. 이순애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기호입니다. 순애 씨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 좀 드세요. 몸이 으슬으슬하실 때는 따뜻한 물이 제일 좋아요. 은은한 차향이 나는 따뜻한 물을 마시니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생각해보니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몸이 좋아지네요. 순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 마시고 바람이라도 쐬다 가세요. 우연의 동행. 순애 씨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딸에게 면박을 들을 바에야 잠시 바람이라도 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이라도 있을까요? 병원 앞 골목에 조용한 곳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던 곳인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시겠어요? 솔직히 처음 만난 분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 돌아가기엔 기분이 너무 씨앗했어요. 그러죠. 커피숍은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몇 명 없어서 조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동안 저는 이런 상황이 신기했어요. 언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났거든요. 커피 나왔어요. 순애 씨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사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기 심심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순애 씨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혹시 가족분이 예약해 주신 건가요? 순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접종 예약을 해드리려고 갔던 거예요. 88세이신데 혼자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효부시네요. 어머니께서 요즘 외출하기를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약 날짜를 잘못 적었나 봐요. 순애 씨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 걱정을 받는 입장이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따님은 안 계신가요? 딸은 미국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민 갔는데 자주 연락은 하지만 직접 도움을 받기는 어렵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순애 씨도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지내는 상황 말이에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가끔 이런 식으로 챙겨주긴 하지만 자주 볼 수는 없죠. 그러게요. 자식들도 바쁘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밖을 보니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벌써 4시가 다 됐네요. 순애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갔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순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차라리 바닷바람이라도 쐬러 갈까요? 접종 대신 간 바다. 순애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닷바람이요? 네. 예약도 잘못 온 김에 말이에요. 요즘 답답한 일이 많았거든요. 순애 씨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쳐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강릉이 어떨까요? 기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강릉이라니. 아내와 신혼여행 갔던 곳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벌써 40년도 더 전 일이네요. 좋은 곳이죠. 하지만 갑자기 그런 곳까지. 저도 충동적인 제안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순애 씨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언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가는 건가요? 네. 가요. 결국 우리는 커피숍을 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기차역에서 표를 끊을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강릉행 2장이요. 매표소 직원이 시간표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5시 40분 출발하는 열차 있어요. 도착은 7시 50분이고요. 표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말 강릉에 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순애 씨도 표를 보며 신기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혼자 사니까 괜찮아요. 어머니께는 내일 안부 인사드리면 되고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딸한테는 나중에 연락하면 되겠네요. 그제서야 우리 둘 다 자유로운 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붙잡을 사람도 없고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럼 정말 떠나는 거네요. 순애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열차에 올랐을 때는 마치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좌석은 따로 있었지만 복도를 끼고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넓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의 흔들림.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언제 이런 기분을 느꼈나 생각해봤어요. 아마 젊은 시절 아내와 처음 여행 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로필이 참 고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위가 있는 여성이었죠.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순애 씨가 살짝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나 싶어서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멀미는 안 하세요? 괜찮아요. 원래 차 타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약을 하나 입에 넣는 게 보였어요. 약을 드셔야 하는 건가요? 순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먹는 약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차가 큰 커브를 돌면서 순애 씨가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순애 씨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 순간 순애 씨의 손이 제 손등에 올려졌습니다. 그렇게 스치는 정도였지만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순애 씨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도 따뜻한 손을 가지고 계시네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열차가 안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놓았지만 그 따뜻함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지는 온기였어요.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열차에 앉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여행을 하네요. 순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없죠.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직접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순애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열차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순애 씨가 그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릉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백.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 앞에 내려서니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왔네요. 순애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실감이 안 났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백신 맞을 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바닷가로 걸어가요. 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바닷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순애 씨와 함께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이런 풍경을 언제 봤나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도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기호 씨,
순애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여행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순애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그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 약 말인데요. 심장 관련 약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요. 초기 단계라고 해서 아직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씨가 약병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어요.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호 씨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죽는 게.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데. 순애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요? 네. 내가 당신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때 순애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와 순애 씨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하지만 오늘 순애 씨를 만나고 나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겠네요.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정말요? 네. 당신과 같이 맞는다면 겁 안 날 것 같아요. 돌아갈 시간.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순애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삶, 앞으로의 걱정들.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순애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밤을 새본 게 언제인지. 우리는 역으로 걸어가며 첫 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20분에 서울행 열차가 있었어요. 딱 맞네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며 문득 이 여행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돌아가면 또 혼자가 될 텐데 말이에요. 열차에 올라앉으니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하루를 보낸 기분이었거든요. 기호 씨, 순애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접종도 내일인데 정말 같이 가시겠어요? 네. 이제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순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내일 1시 30분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네. 약속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해 헤어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예약 날짜가 잘못됐다고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다. 딸이 의아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을요? 어디서요? 강릉. 네? 강릉이요. 갑자기 왜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아빠가 그런 분이셨나?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늘 하루가 기대됐습니다. 순애 씨와 함께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는다는 게 설렜어요. 맞은 건 백신이 아니라 다음날 일시가 되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순애 씨가 올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혹시 어젯밤 일이 꿈 같아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1시 20분쯤 집을 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병원 앞에 도착하니 순애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말이에요. 일찍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순애 씨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예약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으니 순애 씨가 살짝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주사 맞는 거 원래 무서워해요. 저도 모르게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밤처럼 따뜻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최기호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세요. 저는 뒤에 할게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백신을 맞을 때도 순애 씨 생각이 났습니다. 주사 한 방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작은 일조차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오니 순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순애 씨도 들어가세요. 순애 씨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어제 이맘때를 생각해 봤어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잠시 후 순애 씨가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과 함께여서 무섭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길을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맞으러 온 건 백신이었지만 정작 받은 건 백신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습니다. 67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용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 순애 씨.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순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그날 오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백신 잘 맞았다. 다행이에요, 아빠. 어제 강릉은 어떠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단다. 좋은 사람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또래의 여성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딸이 잠시 놀란 듯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정말 맞은 건 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67살에 찾은 두 번째 인생 말입니다.